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vil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해서 언론부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동승자 무면허 방조 혐의 입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용준 씨의 사건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도 입건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운전자의 경우에 이 국회의원 그 장재원 의원의 이제 아들 노엘이죠. 장용준 씨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그 사전 구속 영장을 경찰에서 신청을 했고 검찰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를 했고 지금 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으로 하고 나서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구속 될지 안 될지 발부권은 어떻든 법원 판사한테 그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정하거나 확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언론에서는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사안의 중대성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뭐 경향 이런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제 사견은 뭐 견해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사견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구속 그 기소가 되고 그 재판을 거쳐서 실제 실형 가능성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떨어진다,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재판을 거쳐서 형 선고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에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 운전자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제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제 동승자가 등장하는데, 이 동승자의 경우에 이 장용준 씨가 운전을 한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여기에 동승을 했던 어떤 그 동승자 가족의 소유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장용준 씨의 여러 가지 혐의 중에서 무면허가 있는데, 무면허 운전이 있는데, 이 동승자 가족의 소유의 그 자동차를 그 동승자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장용준 씨가 무면허 상태인데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방조했느냐, 도와줬느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일단 방조의 개념이 뭐냐면 정신적 방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무면허 운전의 혐의 그 범의 자체, 이 범죄 의사는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무면허 운전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이렇게 정신적 방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범행 장소를 제공을 한다거나 범죄 도구를 빌려준다거나 여기서 뭐 차키를 건네준다거나 이런 이제 물질적 방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동승자, 이 장용준 씨가 운전하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그 가족인 거죠. 왜냐하면 동승자의 그 가족이 그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자 명의니까 이거를 이제 자동차 키를 이제 줄 당시에 무면허 운전을 할 범위가 장용준 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인데 그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키를 장용준 씨한테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무면허 운전의 방조가 되는 거죠.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장용준 씨가 그 동승자가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내가 운전하고 갈게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 동승자가 이 장용준 씨가 당시 무면허 상태인 거를 전혀 몰랐다. 뭐 그날 만난 사이라서 그 이 무면허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무면허 운전의 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이 동승자하고 이 운전자의 관계가, 그 인적 관계가 뭐 언제부터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가 또 물론 이제 동승자의 진술을 다 이제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가 전달된 경위 뭐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승자는 이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동승자에 대해서는 이제 입건이 된 것이고요. 이 입건은 뭐냐면 전 영상에서는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해서 경찰에서 이제 참고인,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범죄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범죄 혐의가 반드시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협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운전자 이 장용준 씨의 이 범죄 혐의에 의해서 범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아 동승자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나 이거를 이제 좀 이제 확인하는 참고하는 과정에서 협조 차원에서 이거를 이제 협조 차원에서 이제 참고인의 신분에서 조사를 했고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는 이제 입건이 된 거죠. 이것은 뭐냐면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입건을 시킨 겁니다. 수사 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이제 입건을 해서 이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수사 개시가 이제 종결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찰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법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달라라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달아가지고 사건을 이제 검찰로 사건 형사하면 검사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무혐의할 수가 있겠고 기소할 수도 있겠고 뭐 법원에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상황상 경찰관과 동일한 의견이라면 검사가 이제 기소하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 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이 받는 형의 보통 무면허 운전이라기보다도 모든 이 정범에 받는 형보다는 이제 감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이제 임의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감경 사유이기 때문에 감경이 되는데 보통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이제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 무면허 운전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벌금 100에서 150만 원에 그다음 면허 취득 결격기한 1년, 적발된 날부터 1년인데 이 동승자 무면허 운전의 방조 이 경우에는 벌금은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 면허 취득 결격기한은 없습니다. 면허 취득 결격기한 뭐 이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형사처벌은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괄적으로 먼저 결론 거의 결론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서울 서초 경찰서는 장재원 의원 아들 장용준 씨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데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장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운전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그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것이 곤란해서 음주운전으로 혐의가 인정돼 가지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걸로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가 곤란해서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정범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찰에서는 측정 거부를 들어간 거죠. 측정 거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음주운전에 인정되는 0.030% 이상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은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여기 음주 측정 거부 나오죠. 음주 측정 거부 불응은 인정이 됐다고 해서 그는 이제 입건을 한 것이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방조도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요구했는데 그 거부할 당시에 그 옆에 있던 동승자가 거부해라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적 방조를 하거나 격려를 한다거나 방조를 한다거나 어떤 다른 범죄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범죄 도구를 이제 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물질적 방조를 할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음주 측정의 방조 마찬가지예요. 공무집행의 방조 이런 것은 없고요. 음주운전의 방조 이것도 이제 인정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면허 운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조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따라 A 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하지 않고
예, 왜냐면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안 해버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음주운전 방조는 적용하지 않고 우선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장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방포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머리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이제 영장실질 심사입니다. 사고 발생 후 24일 만인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라고 일단은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면허 운전의 방조에 대해서 어제 영상에서는 이 장용준 씨가 운전했던 자동차에 동승했던 그 동승자에 대해서 참고인 신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정도였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참고인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동승자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방조의 혐의로 입건이 됐고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이제 전환이 됐고 그에 대한 처벌이 인정이 이제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면 벌금형과 그 다음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근데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와는 달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입건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대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